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충남 서산시가 국제 크루즈선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제 크루즈선을 처음 취항한 데 이어 내년도 출항도 확정해 승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서산시는 신규 크루즈선을 추가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11만 4천 톤급 국제 크루즈선인 코스타 세레나옵니다. 아파트 11층 높이의 길이는 290m에 달합니다. 지난 5월 승객 2,600여 명을 태우고 충남 서산에서 출항했습니다. 대만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 크루즈선이 충남에서 출발한 첫 사례입니다. 내년 5월에도 출항이 확정돼 선사는 승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 서산 시민을 대상으로 우선 판매를 시작했는데 최근까지 280여 명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비행기는 많이 타보셨는데 배는 많이 안 타보셔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보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 5월 서산을 거쳐 입출국한 내 외국인 승객은 3,500명이 넘습니다. 서산시는 관광객들이 지역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섰습니다.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양한 체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기항지 서산을 위한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서산시는 신규 크루즈선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아시아 크루즈 협의체 가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여러분 블루카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해양 생태계가 흡수해 저장한 탄소를 말하는 건데요. 전남 완도군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인증을 받기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협력에 나섰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 사이 바다 위로 검은 줄무늬가 늘어져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완도 해상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나사는 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친환경 양식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완도군은 김미역, 다시마 등 다양한 해조류를 연간 80만 톤가량 생산합니다. 나사는 완도의 해조류 양식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해 저장하는 블루카본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eaweed certainly is considered one of a blue carbon ecosystem, amongst with things like mangroves. 완도군은 이에 화답하듯 지난달 나사를 방문해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로부터 블루카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나사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하루빨리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IPCC 인증을 받으면 해조류 양식 연구와 사업 확장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완도군은 또 미국 에너지부와 먼 바다에서도 해조류를 대규모로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함께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다 실패한 납북자 가족 모임이 동해 최북단에서 살포를 시도 중입니다. 그러자 강원 고성 지역의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농기계로 원천 봉쇄하고 나섰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 인근 마을입니다. 해변역 공터에 트랙터 등 농기계 20여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이 최근 이곳에 집회 신고를 하고 대북 전단 10만 장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하자 주민들이 원천 봉쇄하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주민들은 대북 전단을 보내면 조업에 차질이 생기고 생존권까지 위협받는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살포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더 불안을 떨고 있을. 고성군도 주민 안전을 고려해 현내면과 거진읍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납북자 가족 모임은 기상 상황만 좋아지면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내는 것은 납북자 소식지 보내기 아닙니까? 북한한테 항의 차원에서 보내겠다는데 그거를 막겠다니까. 납북자 가족 모임은 지난 10월 말 주민 저지로 실패한 경기 파주에서도 오는 5일부터 28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80이 넘어서 한글을 배운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글씨체는 정식 글꼴이 돼서 대통령실 연하장에 쓰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할머니들이 쓴 시가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무이요 하고 부르면 오이야 그래 좋더라. 조급은 서툴게 자작시를 읊어봅니다. 여든이 훌쩍 넘었지만 어머니 생각만 하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엄마가 우리 어머니 한번 보면 좋겠다 내가. 그래 이랬으면 글이 되나 관계시를. 그랬으면 맞추면 굴되지 뭐 이렇게. 이원순 할머니는 평생을 까막눈으로 지내다 팔순이 다 돼서야 한글을 배웠고 마음을 표현하는 시도 쓰게 됐습니다.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을 담은 작품은 다른 3명의 할머니들이 지은 시와 함께 내년도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립니다. 2006년부터 문해 교육을 해온 칠곡군은 할머니들의 작품들을 모아 지금까지 5권의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또 시를 벽에 새긴 거리도 조성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쓴 시는 이렇게 예쁜 그림과 함께 벽화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교과서에 실렸다는 내용까지 더해져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칠곡군은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우며 만든 칠곡 할매 글꼴과 시, 래퍼그룹 순이와 칠공주 등을 활용해 할매 문화관도 만들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약이 퍼졌다는 소식 자주 접하실 텐데요. 제주에서는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창작 뮤지컬을 만들어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무대 위에서 분주합니다. 무리 중 한 명이 친구들에게 젤리를 나눠주고 뭐냐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법의 젤리. 먹는 순간 족쇄가 채워집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무대에 오른 학생 창작 뮤지컬 멜랑콜리 젤리입니다. 마약을 젤리로 표현해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제주 영주고등학교 연극부 학생들이 제작했습니다. 공연을 마치면 또 이제 그 관객들의 머릿속에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마약의 위험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지도교사와 학생들은 단 한 번의 마약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족쇄를 계속 엄청나게 많이 채우거든요. 마약을 통해서 친구들을 버릴 만큼 뭔가 망가졌다는 거를. 뮤지컬을 관람한 학생들은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마약류가 아닌 젤리 나왔잖아요. 야, 얼마나 더 위험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뮤지컬을 기획한 제주교육청은 창의적인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약은 연습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1,2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 등이 관람한 뮤지컬은 내일 마지막 공연을 합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한강버스, 기후동행 카드, 남산 곤돌라 등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굵직한 사업을 연이어 추진했습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도 선언했는데 기대도 크지만 실제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가장 최근에 발표하신 정책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6일 화요일이었는데 소상공인 지원에 5,300억 원 투입.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네,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라는 정책 명칭을 갖고 찾아보게 됐는데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첫 번째 금융 지원을 넉넉하게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판로 개척에 또 힘을 보태주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지원,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국 폐업하게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안전하게 폐업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서 재기의 마지막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기업 9만 개가 넘는 또 전통시장 185개를 지원하게 될 텐데 그러면 약 2조 1천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면서 내년에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준비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서울시의 가장 어떤 역점 사업 중 하나라고 하면은 한강버스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진수식도 하셨는데 좀 이 한강버스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예, 이 한강의 멋진 강을 지켜보면서 여기에 배 한 척이 없는 일들이 과연 맞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8대의 한강버스가 7개의 선착장을 토대해서 잠실부터 마곡까지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시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출퇴근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핵심적인 관광 자원으로 다가서게 될 텐데 내년 상반기 정말 멋지게 변모하는 한강버스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점 사업 남산 곤돌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죠. 근데 이게 꼭 해야 하는 이유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일부 제동이 걸렸지만 반드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산의 케이블카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을 생각하면서 왜 이곳에 이런 케이블카 하나만 오랫동안 있는 것일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여기에 새로운 곤돌라 사업들이 진행되게 되면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유모차를 끄는 부모님들 혹은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장애인분들 정말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남산을 훨씬 더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동안 60년 넘게 3대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져온 케이블카 사업들이 있는데 서울시가 환경에 대한 문제들까지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만들어낸 남산 곤돌라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면 서울의 명산 남산이 외국 관광객뿐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들에게도 훨씬 더 가깝게 나타나게 되는 좋은 성과를 분명히 가져오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디딤돌 소득, 이게 좀 기본 소득 이것과는 좀 약간 대비되는 서울시 어떤 정책 실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년 차가 됐습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예, 한 2년 넘는 시범 사업들을 거쳐서 이 디딤돌 소득 아마 과거의 안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을 건데요. 이게 단순히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복지로서의 좋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뉴스 보도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본소득, 안심소득, 디딤돌 소득이 뭔지를 먼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중위소득의 85%를 기준액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버는 가구의 소득액이 이 85%의 기준액에 못 미치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절반의 차액을 보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 많이 보존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상황들이 괜찮은 분들에게는 다소 작은 금액의 비용들을 보존하게 되는 하후 상박의 제도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제도에 대한 실험 사업을 통째로 탈수급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무려 8.6%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 여기에 세계적인 유명 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디딤돌 소득에 대해서 매우 정교하게 잘 설계된 정책이다. 투명하고 간단한 것이 명확한 장점이라고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의 전국화까지 고려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 극장점들에 대해서 최근 집중 조명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날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올림픽 도전하셨습니다. 유치에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지금 도전하고 계신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88년 올림픽 이후로 48년째고요.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딴 지 100년이 되는 해가 2036년입니다.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올림픽, 지속 가능성이 높은 올림픽을 최근에 지향하고 있죠. 서울은 이미 거의 모든 인프라가 완비가 돼 있기 때문에 경제성 면에서도 충분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와보고 싶은 도시를 꼽는다면 서울시를 꼽을 정도로 국제적인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과거 88년도 올림픽 유치에는 81년도에 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되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지금부터 전 국민의 관심과 함께 이 서울올림픽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된다면 2036년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한 번 더 전 세계에 알리는 아주 혁혁한 성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면 이제 2025년도 내년도의 서울시의 역점 사업은 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시대 정신은 누가 뭐래도 저출생 고령화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서울시 전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미리 내 집이라고 적혀져 있는 문구 광고를 좀 보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 전세 주택, 아이를 낳고
키울수록 이 실질적인 주거 환경에 혜택을 주게 되는 정책입니다. 장기 전세 주택으로 살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10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주고 아이를 하나 더 낳게 되면 그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모든 정책의 핵심은 저출생 해결과 또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일에 조금 더 많이 집중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천시가 옹진군 백령도와 대청도 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백령 대청 지질공원은 10억 년 전 동북아시아의 형성 과정이 간직된 곳으로 지난 2019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유네스코는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곳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데 현재 48개국에서 213곳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